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융합 지문들 활용한 문제들 다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문화 영역의 활용 문항들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01번 수특에 있는 문항도 다 풀었을 것이고 선생님이 따로 준 변형 문항도 풀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01번은 경제 파트였습니다. 경제 파트 지문이 원래 조금씩 어려운데 이번 01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개념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개념들을 계속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어휘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른 독서 지문들을 읽을 때 비슷한 내용의 경제 파트 지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내용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휘들 잘 챙겨 놓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단 1번에 재화는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주어가 재화는이니까 재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재화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물건들을 전부 경제학에서는 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인간 생활에 효용을 준다, 뭐 그런 상품, 그런 것들을 재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은 전부 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번 문단의 첫 번째 문장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문장을 읽을 때 항상 주어를 먼저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 들여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와 서술어만 잘 찾아도 문장의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 대단히 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그 문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항상 주어를 먼저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재화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유형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주 본능적으로 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뭔가 유형들이 나누어지고 자, 그 나누어지는 기준점은 배제성, 경합성, 자,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표는 뭐 가로 방향이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 뭐 마음대로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배제성이 있는가, 뭐 경합성이 있는가, 요건 있는데 요건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형들이 나뉘어 가겠죠. 이런 거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재화는 상품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입니다. 배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는 단어이기는 할 건데 배제가 무슨 뜻입니까? 자, 누군가를 배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빼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제한다, 소외시킨다, 뭐 뺀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합, 선거할 때 경합하죠. 일반적으로 경합이라고 하면 서로 맞서서 겨루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 나뉘는 거 있었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특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휘 잘 챙겨 둡시다.
자, 선지 1번에 있던 클럽제라는 말은 비배제성이라고 배제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배제성이 아니라 배제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비배제적인 재화는 공공재화, 공공자원 이런 것들이 비배제한다 그랬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해서 이 본문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은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희소하다라는 건 희귀하다라는 거죠. 많지 않아서 뭐 우리가 많이 사고 싶은데 그거를 충족시켜 줄 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희소성이 있다, 뭐 희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필요한 희소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소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경제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제는 이거 재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물건 같은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 자, 그리고 이 희소제와 반대로 공기처럼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 희소성이 없는 거, 아예 희소성이 없는 걸 이거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챙겨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3분단 아래쪽에 수반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수반한, 추가 공급의 수반하는 어떤 일에 더불어서 한 개 더 더해진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쫓아서 따라간다,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수반이라는 어휘 사용합니다. 3번 문단 뒤쪽에 보면 클럽제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 3번 선지는 틀린 것이 되겠죠. 자, 4번 문단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유자원의 비극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 사적 비용만 고려할 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번 문단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거꾸로 특정 자원을 소비해서 만족감이 작은 사람보다 만족감이 큰 사람이 훨씬 자원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자, 이제 변형 문항 2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였냐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사실 그 수특에 있는 1번 문항이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선생님이 다르게 변형을 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자,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화를 클럽제라고 한다. 자, 클럽제 어느 문단에 나왔는지 기억하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공유자원의 비극은 사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당연히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자, 사적 비용 고려 안 하고 사회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다. 자, 어느 문단인지 찾으러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한 2번 선지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계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재화는 자, 소비자에게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판매된다. 자,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 비용이 아주 작은 재화가 하나 있었죠. 자, 뭘 이야기하는 거죠? 클럽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클럽제. 자, 이 클럽제의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확인하겠습니다. 4번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특정 자원을 소비하여 얻은 주관적 만족감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 비해 자원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맞다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 징수를 통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용의 대가가 요구되지 않고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조세 징수를 통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본문에 나와 있던 거죠. 자, 이거는 공공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공공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공공재는 사용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거 맞죠? 그리고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누군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자,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죠. 자, 이 두 단어 기억납니까? 비경합.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거 누군가 다 써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경합, 비배제적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기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 더 확장해 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자, 다자간 규범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끼리 정한 규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중심의 국제협약으로 시행되었으나 관세무역 일반협정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 마찰을 일으켜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 TRIP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이 타결되고 지적재산권의 국제보호를 강화하여 구체적 보호 대상 및 보호 기간을 명시를 했다. 자, 이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자, 이 협정의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선진국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다. 당연히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이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을 재화로 간주하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지식을 재화로 간주하는 거 맞습니까? 자,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속성. 재화로 간주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아무나 이걸 갖다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체적 보호 대상과 보호 기간을 명시한다. 자,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정답이 벌써 1번에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기를 분명하게 읽으면 확신을 가지고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변형 문항을 우리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문화 2번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